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불가리아에서 온 한 외국인 유학생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계엄령이요? 불가리아였으면 전쟁 났어요. 이 한마디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게 보였을까요? 불가리아 소피아 출신의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엘레나는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어 고려대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적응, 문화적 차이, 그리고 뜻밖의 사랑까지. 그녀의 한국 생활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 그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함께 나눠볼까요? 지금부터 엘레나의 감동적인 한국 정착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엘레나입니다. 소피아라는 불가리아의 수도에서 태어났죠. 불가리아는 동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소피아 로렌이나 요구르트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엘레나의 목소리가 흐르는 동안 화면에는 소피아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무표정한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제가 8살 때였습니다. 방과 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겨울연가였던 것 같아요. 눈 내리는 장면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는 자막도 없어서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감정만큼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어린 엘레나의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TV 앞에 앉아 눈물을 훔치는 소녀의 모습. 저희 불가리아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인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펑펑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학교에서 제가 문학을 좋아한다고 하면 친구들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냐고 비웃었어요. 돈이 되는 실용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거든요. 엘레나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창밖으로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건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질서와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나 봐요. 17살 때부터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단어를 하나씩 외웠죠. 화면에는 엘레나의 방 책상 위에 놓인 한국어 교재와 노트가 보입니다. 벽에는 한국 배우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강이라는 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작은 붕어 모양의 빵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는 꿈이었죠. 그 사람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느낌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마치 미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꿈속 장면이 흐릿하게 비춰집니다. 한강변에서 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 하지만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그곳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겠다고. 대학 진학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부모님께 한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하필 한국이니? 독일이나 프랑스도 아니고.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셨죠. 엘레나의 집 주방에서 일어나는 가족 토론 장면이 재현됩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3명의 가족.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엘레나를 바라봅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서유럽으로 가는 것이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런데 저는 갑자기 아시아의 한국을 이야기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 애가 미쳤나 싶으셨겠죠. 엘레나는 자신의 방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국의 발전상, 교육 시스템, 문화적 가치 등을 담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밤을 새며 한국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경제 발전부터 교육 시스템, 문화적 가치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죠.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부모님께 제 꿈을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가족 거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엘레나의 모습. 부모님은 처음에는 무관심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제 열정이 부모님께 전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그래도 너무 위험하진 않을까? 하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엘레나가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인터넷으로 한국 대학들을 찾아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장학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엘레나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부모님과 포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또 그 꿈을 꿨습니다. 한강에서 누군가와 붕어빵을 나눠 먹는 꿈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어요. 그 사람의 미소가 보였거든요. 그때 알았죠. 제가 가는 길이 맞다는 것을. 공항에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엘레나. 엘레나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그렇게 저는 23살의 나이에 한국어도 서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나라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정리정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안내 표지판은 정확했고 그 어떤 혼란도 없었습니다. 불가리아 소피아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엘레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신기한 듯 바라보는 표정. 첫 한국 음식 경험은 공항 푸드코트에서였어요. 된장찌개와 밥을 시켰는데 맛이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불가리아 음식은 대체로 담백하고 짠 편인데 한국 음식은 다양한 맛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떡볶이도 잘 먹습니다.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는 장면.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다가 점점 미소를 짓습니다. 고려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밤 11시인데도 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했고 카페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카페는 수다를 떨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기계발의 공간이었죠. 도서관과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이에서 조금 어색하게 서 있는 엘레나. 수업 첫날 교수님이 자기소개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가리아에서 온 엘레나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클래스 전체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교실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엘레나의 모습. 긴장한 표정에서 점차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한국어는 책으로 배운 것과 실제 사용하는 것이 정말 달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을 맛있게 먹어요 라고 했다가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친구들이 친절하게 고쳐주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 엘레나가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고 친구들이 웃으며 도와주는 모습.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한국인들의 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었지만 일단 친해지면 정말 진심으로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제 생일에 룸메이트가 케이크를 사왔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 엘레나가 감동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특히 한국 카페 문화가 좋았어요. 시끄럽지 않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있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도 모르게 카페에서 책을 읽는 습관이 생겼어요. 카페에서 차분히 책을 읽는 엘레나의 모습. 창밖으로 서울의 번화가가 보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리듬에 천천히 적응해 갔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의 질서와 예의가 제 성격과 잘 맞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에 살았던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쉽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죠. 엘레나가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서울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표정은 쓸쓸합니다. 한국어로 대화할 때 제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교수님께 질문을 하려다가 말을 더듬거나 토론 시간에 좋은 생각이 있어도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침묵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열심히 필기하는 엘레나의 모습. 주변 학생들은 활발하게 토론하는데 엘레나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가끔은 너는 외국인이니까 이해 못할 거야 라는 눈빛을 느낄 때도 있었죠. 특히 한국의 군대 문화나 학창 시절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소외되곤 했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앉아있는 엘레나. 옆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엘레나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가면 외국인이세요? 하고 묻고는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증금 제도도 생소했고 계약서의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때 한국인 친구가 동행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보며 당황하는 엘레나와 그녀를 도와주는 한국인 친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도 커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 사회에 나가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외국인 강사나 통역사 같은 제한된 직업군으로만 안내받는 것이 현실이었죠. 취업 상담실에서 상담사와 이야기하는 엘레나. 책상 위에는 외국인 취업 안내 책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 때였어요. 한국 친구들은 모두 고향에 가고 기숙사는 텅 비었습니다. 불가리아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눈물을 참았던 기억이 나네요. 텅 빈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으로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엘레나.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문화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위로를 받았죠. 다국적 유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장면.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때 알게 된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비슷한 고충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만의 특별함도 있었습니다. 바로 낯선 이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질서의식이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 곧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계엄령 관련 속보가 나왔어요. 정확한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죠. 엘레나가 작은 원룸에서 TV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장면이 보입니다. 저는 즉시 같은 학교 불가리아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뉴스 봤어? 계엄령이래. 우리 어떡하지? 그 친구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거리는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이거든요. 전화통화 중인 엘레나의 모습. 창밖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서울거리가 보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 유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난리였어요. 일부는 당장 귀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일부는 대사관에 연락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불안해했죠. 핸드폰 화면에 떠오르는 메시지들. 다양한 언어로 걱정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제가 급하게 연락했을 때 민지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오늘 수업 일정대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큰일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한국 친구와 통화하는 엘레나. 점점 의아한 표정으로 변합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뉴스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과연 거리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을까 궁금했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가는 엘레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학생들은 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포나 혼란의 기색도 없었어요. 평범한 서울거리의 모습.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승객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위기 대응 방식이구나. 지하철 안에서 주변을 관찰하는 엘레나. 그녀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감동으로 변해갑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시국에 대해 언급하시더니 곧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침착함이 놀라웠습니다. 강의실에서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 엘레나는 여전히 약간 긴장한 표정입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불가리아였다면 지금쯤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하고 학교는 문을 닫았을 텐데. 한국인들의 이 침착함과 질서 의식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몰 시간의 캠퍼스 모습. 엘레나가 감탄하는 표정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의 감정보다 공동체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엘레나가 도서관에서 한국 현대사에 관한 책을 펼쳐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 한국의 역사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기꺼이 내놓는 모습이라니. 불가리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도서관에서 IMF 관련 자료를 보며 감동받는 엘레나의 모습. 금모으기 운동 관련 흑백 사진들이 화면에 비춰집니다. 한국인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왜 다들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되니까요. 패닉에 빠지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엘레나.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하고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 놀라웠어요.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사람들이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도 질서를 지켰다는 이야기.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서로 돕는 모습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는 엘레나의 모습.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엘레나는 이미 한국인이나 다름없네요. 우리 문화를 이렇게 이해해주다니.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남학생의 말에 감동하는 엘레나. 주변 친구들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남학생은 제가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마다 가장 진지하게 들어주던 고려대 문예창작과 선배였죠.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준호의 모습이 클로즈업됩니다.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진 청년입니다. 알고 보니 준호는 제 블로그를 찾아 읽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과 생각을 한국어로 기록한 블로그였는데 그걸 우연히 발견하고 계속 읽어왔다고 했습니다. 글이 정말 아름다워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모습이 새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준호와 엘레나의 모습.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엘레나의 블로그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 글을 읽고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것, 그것도 한국인이. 저에게는 큰 인정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와 자주 만나게 됐죠. 엘레나와 준호가 캠퍼스를 함께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사람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들을 알려주었어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분실물 센터,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에겐 당연할지 모르지만 외국인에겐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양한 한국의 일상 모습들이 화면에 비춰집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분실물 센터, 밤거리를 안전하게 걷는 시민들.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의 집단적 규율과 질서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요.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레나가 카페에서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 창밖으로는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준호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 많은 고난을 함께 겪어왔기 때문일 거예요. 전쟁, 가난, 독재.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서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준호와 엘레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해진 시민의식.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아닐까요? 저는 그날 밤 제 블로그에 이런 생각들을 길게 적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밤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쓰는 엘레나. 눈물을 훔치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위기 속에서도 단결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 후로 준호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한국 문학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불가리아 시인들의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들려주곤 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함께 보고 있는 준호와 엘레나.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편안합니다. 준호는 전공이 문예창작과인데 당신의 글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했어요. 제가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한국의 모습이 그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나 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카페에서 각자의 노트북으로 글을 쓰는 두 사람.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어요. 이번 주말에 한강공원에 벚꽃 보러 갈래요? 그 질문이 평범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제가 자주 꾸던 그 꿈이 떠올랐거든요. 준호의 제안에 놀란 표정의 엘레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꿈속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한강공원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물가를 따라 늘어선 벚꽃 나무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 생동감 넘치는 풍경이었습니다. 한강공원이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강물과 만개한 벚꽃들.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날씨는 완벽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한국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불가리아 민간 설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어요. 강변을 걸으며 대화하는 두 사람의 모습. 둘 다 편안한 표정으로 웃고 있습니다. 그때 준호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더니 잠시만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길가의 작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들고 온 것은 붕어빵이었습니다. 붕어빵을 들고 돌아오는 준호. 엘레나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붕어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꿈에서 본 그 장면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우리나라 길거리 음식인데 맛있어요 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붕어빵을 나눠 먹는 두 사람. 엘레나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립니다. 그날 강변의 벤치에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으면서 준호에게 제 꿈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계속 꾸었던 그 꿈, 그리고 지금 그 장면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 벤치에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엘레나. 준호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청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운명이 아닐까요? 당신이 한국에 올 운명이었던 거죠.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말이 맞다고 느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비춥니다. 그 아래 준호와 엘레나의 실루엣.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제게 한국의 깊은 면들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에게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새로운 관점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존재였죠. 다양한 장소를 함께 방문하는 두 사람의 모습. 박물관, 서점,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엘레나,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 자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야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마주 보고 있는 두 사람. 엘레나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한국을 떠나 돌아갈 곳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죠. 대학 캠퍼스에서 졸업가운을 입고 있는 엘레나의 모습. 그녀의 표정은 결연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불가리아로 돌아가야 할지 한국에 남아야 할지. 부모님은 물론 귀국을 원하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부모님과 영상통화 중인 엘레나.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가리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유럽의 한 뉴스 채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 관련 기사를 보내주며 물었어요. 이게 진짜야? 그 기사는 한국의 계엄령 상황을 극도로 과장하고 있었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으로 기사를 읽는 엘레나.
화면에는 한국 상황을 왜곡한 기사 내용이 보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솟구쳤어요. 이건 진실이 아니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 저는 즉시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 위기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성숙한 시민들의 모습을 블로그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글을 쓰는 엘레나. 그녀의 표정은 진지하고 결연합니다. 그리고 그 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해외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공유했고 심지어 몇몇 불가리아 언론에서도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불가리아인의 시선이라는 주제로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 엘레나. 노트북 화면에는 불가리아 방송사 로고가 보입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과 실제 한국의 모습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요. 깊은 생각에 잠긴 엘레나.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되겠다고요. 더 이상 불가리아로 돌아가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이 꿈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엘레나.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준호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당신의 시선이 가치 있는 이유는 외부자의 객관성과 내부자의 애정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죠. 그 말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앉아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는 엘레나. 두 사람의 표정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저는 작은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서울의 평범한 골목길, 시장, 한강공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려하거나 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진실을 담고 싶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시장에서 노인들을 인터뷰하는 엘레나.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날 종로의 한 찻집에서 할머니를 인터뷰했어요. 그분은 한국 전쟁을 겪고 가난한 시절을 견뎌내신 분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이만큼 온 것은 서로를 믿고 함께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에요 라고 말하면서요. 할머니를 인터뷰하며 감동받는 엘레나.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엘레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불가리아인도 한국인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다리 같은 존재로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전할 것입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서 있는 엘레나와 준호.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고 엘레나는 카메라를 들고 밝게 웃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토록 한국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그 특별한 질서와 배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단결력을 가진 이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겠습니다. 다양한 한국의 일상 풍경들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 위로 엘레나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불가리아에서 온 한 소녀가 꿈꾸었던 한국, 그리고 그 꿈보다 더 아름다웠던 현실.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이곳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한글 간판, 편의점, 한식당까지. 이제는 진짜 작은 한국이라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한 몽골 여성이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살던 중 언어교환 앱을 통해 한국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시작된 인연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고 문화적 차이와 가족들의 반대를 극복하며 사랑을 키워가는 감동적인 이야기. 몽골은 한국을 사랑했고 나는 그 한국을 사랑한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 두 문화가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실제 러브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울란바토르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가 늘어선 신도시의 모습은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느껴지는군요. 28세 바야르마는 아침 출근길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바야르마의 시선에 들어온 건 한글로 된 간판들입니다. CU, GS25, 김밥천국, 이마트, 롯데리아.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여기가 몽골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지경이죠.
요즘 몽골은 정말 한국을 닮아가고 있어. 처음엔 드라마나 케이팝 정도였는데 이젠 식당도 편의점도 심지어 아파트 단지까지 한국 스타일이잖아. 바야르마는 김밥 천국에 들어가 친구 오드마와 만납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둘은 김치찌개를 주문하죠. 김치찌개가 나오자 두 사람은 얼큰한 국물에 밥을 말아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드마, 난 정말 한국 드라마처럼 살아보고 싶어. 맛있는 음식에 예쁜 화장품에 그리고 멋진 한국 남자까지. 오드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정말 한류에 완전히 빠졌구나. 그래서 한국어도 배우는 거고 요즘 거의 매일 한국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공부한다면서. 바야르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응, 요즘은 유튜브로 한국 예능도 보고 드라마도 보면서 한국어를 익히고 있어. 천천히 배우는 중이지만 재미있더라고. 어쩌면 진짜 한국 남자를 만날지도 모르잖아. 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바야르마의 마음속엔 진심이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바야르마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칩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찾아보며 화장품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라네즈. 모두 한국 브랜드입니다. 바야르마는 화면 속 한국 유튜버를 따라 천천히 메이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식 글로우 메이크업에 도전해 볼게요. 피부톤을 밝게 표현하고 촉촉한 느낌을 살리는 게 포인트죠. 메이크업을 마친 바야르마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언어교환 앱을 열어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며칠 전부터 한국인 정우와 언어교환을 시작했죠. 정우의 새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야르마 씨.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야르마는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오늘은 친구와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근데 소맥이 뭐예요? 드라마에서 자주 들었는데 궁금해요. 잠시 후 정우의 답장이 왔습니다. 소맥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이에요. 다음에 만나면 알려드릴게요. 키읔키읔. 바야르마는 다음에 만나면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바야르마의 일상은 점점 더 한국 문화로 물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은 한국 드라마의 새 에피소드를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최신 드라마를 시청하며 대사를 따라 읽습니다. 사랑해. 나 없이 행복해야 해. 바야르마는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 읽으며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그러다 언어교환 앱에서 알림이 울립니다. 정우로부터 영상통화 요청이 온 것이죠. 여보세요? 정우씨? 바야르마는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화면 속 정우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야르마 씨. 지금 떡볶이를 만들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우는 카메라를 붉은 양념 속에서 끓고 있는 떡과 어묵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바야르마는 눈을 크게 뜨고 감탄했죠.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저도 먹고 싶어요. 정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바야르마 씨가 한국에 오시면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바야르마는 그 말에 설레었습니다. 정말요? 사실 저 다음 달에 한국 여행 계획이 있어요. 서울에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인데. 정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꼭 만나야죠. 제가 서울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실제 만남이 약속되었습니다. 바야르마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죠. 한국어 공부는 더욱 열심히 했고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야르마는 어머니에게 한국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한국 여행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바야르마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혼자서? 위험하지 않니? 괜찮아요. 언어교환으로 알게 된 친구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친구. 남자니? 바야르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죠. 바야르마, 너 그냥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그러는 거 아니니? 현실은 드라마와 달라. 바야르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정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고요. 하지만 바야르마의 마음속에는 이미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정우와 나눈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잠들었고 한국에서의 만남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죠. 드디어 출국하는 날, 바야르마는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이제 한국과 닮아가고 있었지만 진짜 한국은 어떨지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곧 만나요, 정우 씨. 바야르마는 메시지를 보내고 비행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바야르마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정우가 작은 한국 국기를 들고 서 있었죠. 바야르마는 정우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정우 씨,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정우도 환하게 웃으며 바야르마를 반겼습니다. 바야르마 씨, 안녕하세요. 비행기 여정은 어땠어요? 조금 피곤했지만 괜찮았어요. 정말 한국에 온 게 실감이 안 나네요. 정우는 바야르마의 짐을 들어주며 공항을 나섰습니다. 첫 목적지는 서울 시내의 호텔이었죠.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바야르마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와, 몽골에서도 한국처럼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진짜 한국은 다르네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정우는 바야르마에게 제안했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바야르마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사실 한국 편의점 도시락이 궁금했어요. 드라마에서 자주 보거든요.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편의점으로 가볼까요? 두 사람은 호텔 근처 CU로 향했습니다. 바야르마는 다양한 도시락과 삼각김밥, 컵라면을 구경하며 흥분한 모습이었죠.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바야르마는 김치볶음밥 도시락과 참치마요, 삼각김밥, 그리고 불닭볶음면을 골랐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음료수와 간식도 추가했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음료예요. 바야르마 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계산을 마치고 두 사람은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바야르마는 도시락 뚜껑을 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예요. 이런 걸 혼자 먹는 장면이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거든요. 바야르마는 한 입 먹어보고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우는 그런 바야르마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내일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한강에 가보고 싶어요. 드라마에서 한강에서 치킨 먹는 장면이 자주 나와서요. 정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야르마 씨는 정말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셨네요. 내일 한강에 가서 치킨도 먹고 자전거도 타고 그래요. 저녁을 먹은 후 두 사람은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죠. 바야르마는 한국에 와서 마주한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레었습니다. 너랑 이 순간이 현실인 게 믿기지 않아. 정우가 문득 말했습니다. 바야르마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돗자리를 펴고 바야르마는 배달앱으로 치킨을 주문했죠. 이게 진짜 한국식 데이트야. 정우가 설명하자 바야르마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바야르마와 정우는 남산타워, 경복궁, 명동, 홍대 등 서울의 명소를 함께 돌아다녔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지막 날에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바야르마 씨,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우가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바야르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꿈만 같았어요. 우리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도 될까요? 바야르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공항에서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바야르마는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는 듯했죠. 집에 돌아온 바야르마는 어머니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와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죠. 엄마, 사실 정우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야르마, 네가 한국 드라마만 보더니 이젠 진짜 한국 남자랑 사귀겠다고? 너 정신 차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한국에 살잖아. 바야르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정말 진심이에요. 정우 씨는 나를 정말 소중히 대해줬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렴. 한편 한국에 돌아온 정우도 외할머니에게 바야르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바야르마와 나눈 추억을 이야기했죠. 할머니, 제가 몽골 여자를 만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외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몽골 여자라고? 우리 정서와 다르지 않겠니? 그리고 너는 결혼할 나이가 다 됐는데. 정우는 할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확실하다는 것만 알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나라에서 화상통화와 메시지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야르마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회사 출장으로 몽골에 가게 됐어요. 울란바토르에서 CU와 GS25 편의점 사업 확장 관련 미팅이 있대요. 바야르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 속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다음 달이요.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바야르마는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울란바토르 구경시켜 드릴게요. 요즘 우리 도시도 많이 변했거든요.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할게요. 울란바토르에서 다시 만나요. 몽골에 도착한 정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나오자 바야르마가 환하게 웃으며 정우를 맞이했죠. 정우 씨, 어서 오세요. 몽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우는 바야르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야르마 씨,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장 밖으로 보이는 울란바토르의 모습에 정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와, 여기가 정말 몽골이 맞나요? 저기 CU도 있고 GS25도 있고 한국 간판이 정말 많네요. 바야르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몽골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특히 울란바토르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편의점, 카페, 식당 모두 한국 스타일이에요. 정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했습니다. 편의점 24시, 배달앱, 한글 간판. 이건 진짜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데요? 바야르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몽골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K-팝,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식, 패션, 화장품까지 다 인기 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난 후 바야르마는 정우에게 울란바토르 구경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이마트로 향했죠. 와, 이건 정말 한국의 이마트와 똑같네요. 정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야르마는 웃으며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바야르마가 데려간 곳은 동대문 포차라는 한국식 포장마차였습니다. 가게 안은 한국 전통 포차처럼 꾸며져 있었고 소주와 맥주, 그리고 다양한 안주가 메뉴판에 적혀 있었죠. 이곳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마치 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소주와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정우는 마주 앉은 바야르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바야르마 씨, 이렇게 몽골에서 한국 음식을 먹을 줄은 몰랐네요. 바야르마는 소주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이제 소맥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바야르마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소맥을 만들었습니다. 정우는 그런 바야르마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죠. 몽골에서 소맥을 마실 줄이야. 정말 신기한 경험이네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과 광고들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은 마치 서울의 어느 거리를 걷는 듯했죠. 정우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곳도 내 삶의 일부인가 봐요. 바야르마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저녁이 되자 바야르마는 정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바야르마의 어머니를 만날 시간이 된 것이죠. 엄마, 이분이 제가 말했던 정우 씨예요. 바야르마의 어머니는 조금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바야르마의 집에서의 저녁 식사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야르마의 어머니는 정우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죠. 정우 씨는 몽골에 얼마나 머물 예정인가요? 정우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회사 업무로 왔지만 바야르마 씨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몽골과 한국은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바야르마가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어서 걱정이네요.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본 몽골은 오히려 한국과 닮은 점이 많더군요. 특히 가족을 중요시하는 점이요. 식사가 끝나고 정우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생각에 잠겼죠. 바야르마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바야르마의 어머니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우는 어제 만난 몽골인 통역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몽골어로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죠.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정우는 바야르마의 어머니에게 보낼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바야르마의 어머니께 저는 바야르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 교환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를 알아가면서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바야르마를 한국으로 데려가기보다 제가 이곳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몽골의 문화를 존중하고 바야르마의 가족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 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우 드림. 정우는 그날 오후 다시 바야르마의 집을 찾았습니다. 바야르마는 회사에 있었고 어머니만 집에 계셨죠. 정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야르마의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몽골어로 쓰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편지를 읽는 동안 정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죠. 편지를 다 읽은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이렇게 정성을 들여 몽골어로 편지를 써주다니. 진심이 느껴지네요. 정우 씨가 우리 바야르마를 정말 생각하는 것 같군요. 정우는 어머니의 표정이 부드러워진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내오며 정우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정우 씨, 솔직히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우리 바야르마가 그저 한류에 빠져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걸 보니 진심이면 문화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니까요. 정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야르마 씨에게 진심이에요.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대할게요. 저녁 바야르마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우와 어머니가 함께 몽골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야르마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 씨가 몽골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단다. 바야르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바야르마 씨의 어머님께 편지를 드렸어요. 그리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바야르마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정우 씨가 정말 너를 생각하는 것 같구나. 그리고 몽골에 와서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너희 둘이 진지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렴. 바야르마는 기쁨에 찬 눈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죠. 이제 바야르마와 정우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우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외할머니였죠. 한국으로 돌아간 정우는 외할머니에게 바야르마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몽골에서 만난 바야르마 씨와 진지하게 교제하고 싶어요. 외할머니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정우야, 할머니가 걱정하는 건 너의 행복이란다. 문화가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바야르마 씨는 한국 문화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저도 몽골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고 해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할머니는 정우의 진지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 아가씨를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한국에 데려와 보렴. 정우는 기뻐하며 바야르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야르마도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될 기회에 설레었죠. 2달 후 바야르마는 다시 한국을 찾았고 이번에는 정우의 외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바야르마의 예의 바른 태도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바야르마는 준비해온 몽골 전통 과자를 선물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죠. 할머니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정우 씨가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외할머니는 바야르마의 진심 어린 태도에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정우가 너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구나. 몽골에서 왔다고 했지? 바야르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울란바토르에서 왔어요. 요즘은 그곳도 많이 변해서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아졌어요. 외할머니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점이 비슷해졌니? 바야르마는 울란바토르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모습, 한글 간판들, 한국식 카페와 식당들. 외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우리 문화가 그렇게 멀리까지 퍼졌다니 놀랍구나. 그날 저녁 외할머니는 바야르마를 위해 특별히 한식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과 찌개까지. 정성 가득한 식탁이었죠. 할머니, 제가 준비한 것도 있어요. 바야르마는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몽골식 김치예요. 한국 김치를 몽골 스타일로 조금 변형해봤어요. 또한 바야르마는 몽골 전통 음식인 호쇼르도 준비해왔습니다. 외할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몽골식 김치와 호쇼르를 맛보았죠. 어머, 이거 맛있구나. 다르지만 익숙한 맛이야. 정우는 바야르마와 외할머니가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외할머니는 바야르마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바야르마, 너는 좋은 아이구나. 우리 정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바야르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할머니. 정우 씨를 정말 사랑해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외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법이지. 너희 둘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나는 기쁘게 축복해주마. 그날 밤 정우와 바야르마는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죠. 바야르마 씨,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고 싶어요? 한국? 아니면 몽골? 바야르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좋아요. 몽골에도 한국 문화가 많이 있고 한국에서도 몽골의 정서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는 거죠. 정우는 바야르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나라가 한 상에 모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도 있구나. 결혼을 결심한 정우와 바야르마는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두 집안 모두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두 사람의 진심을 보고 결국 축복해 주셨죠.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울란바토르의 한국문화센터였습니다. 정우는 몽골에 있는 회사 지사로 전근을 신청했고 두 사람은 울란바토르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죠. 결혼식 준비는 양국의 문화를 조화롭게 섞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야르마는 한복과 몽골 전통 의상인대를 융합한 특별한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했고 정우는 양복에 몽골 전통 장신구를 더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한국문화센터는 양국의 전통을 조화롭게 담은 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전통 혼례 물품들이, 다른 쪽에는 몽골 전통 의식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객들은 한국에서 온 정우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몽골 현지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몽골 젊은이들은 한류 스타처럼 꾸민 바야르마와 정우의 모습에 환호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먼저 한국식 전통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우와 바야르마는 서로에게 절을 하고 술을 나누었죠. 그 뒤에는 몽골 전통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몽골 전통 그릇에서 우유를 나누어 마시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은 한국식 뷔페와 몽골 전통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두 문화의 음식을 맛보며 즐거워했죠. 피로연 중간에 바야르마의 어머니가 일어나 감동적인 축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딸이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를 만나고 그의 진심을 본 후에는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사랑은 같다는 것을 깨달았죠.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정우의 외할머니도 축사를 했습니다. 몽골과 한국, 멀고도 가까운 두 나라가 오늘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야르마는 우리 정우를 만나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정우는 바야르마를 통해 몽골 문화를 배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두 나라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기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정우와 바야르마는 신혼여행으로 한국 전통 한옥마을과 몽골 초원을 모두 여행했습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경험하며 더욱 깊은 이해를 나눈 것이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식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집안은 한국과 몽골의 물건들로 조화롭게 꾸며졌죠. 한쪽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이, 다른 쪽에는 몽골 전통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집 근처 동대문 포차에서 소맥을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정우 씨, 기억나요? 처음 언어교환 앱에서 만났을 때 제가 소맥이 뭐냐고 물었던 거.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바야르마는 소맥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몽골은 변했어요. 아니, 몽골은 한국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국을 사랑한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죠. 정우는 바야르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몽골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었나 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두 문화의 벽을 넘어 더 깊고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하늘 아래 한국과 몽골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바야르마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처럼 살고 싶다는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드라마 속 환상이 아닌 진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존중으로 이루어진 더 아름다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야르마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한국과 몽골,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어떻게 한국어 하나로 인생을 완전히 바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반전들을 함께 보시죠.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혼자 자란 외로운 소녀가 한국 예능 하나를 보고 시작된 작은 관심이 어떻게 19살의 월급이 조지아 평균의 30배를 받는 통역사가 되고 결국 한국 남성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특히 중간에 나오는 깜짝 프로포즈 장면은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조지아 트빌리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소피아는 홀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카프카스 산맥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어둠에 가려져 있었죠. 아버지는 그녀가 8살 때 나모세티아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 태아는 영어 교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야,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 거니? 어머니가 퇴근 후 지친 목소리로 물어보면 소피아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놀 수 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혼자라는 외로움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조지아는 러시아와 복잡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2008년 나모세티아 전쟁 이후 많은 가정이 상처를 입었고 소피아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죠. 어머니는 소피아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단다. 언젠가 너도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소피아는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갔어요. 학교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외국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한 궁금증만 키워갔죠. 소피아의 방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그녀는 종종 그 지도를 바라보며 상상에 잠겼습니다. 저 넓은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까? 작은 조지아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어느 날 밤 소피아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늘 슬픈 얘기만 하게 될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어요. 소피아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단다. 언어를 배우면 그런 세계를 만날 수 있어. 엄마가 영어를 가르치는 이유도 그 때문이야. 그날 밤 소피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언어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그럴까? 어머니의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고 언젠가는 자신도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보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언어가 한국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4년 어느 우울한 오후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한 영상 하나가 소피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었어요. 처음에는 자막도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출연자들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배꼽을 잡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소피아는 화면 속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그들은 서로를 놀리고 장난치면서도 따뜻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소피아가 그토록 원했던 친구 관계의 모습이었죠. 런닝맨의 유재석과 송지효, 김종국의 모습을 보면서 소피아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다니. 특히 멤버들이 서로 도우면서도 경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지아에서는 보기 힘든 문화였거든요. 런닝맨을 보고 난 후 소피아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고 한국사도 공부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도 조지아처럼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은 역사가 있다는 것이었죠. 엄마,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도 그렇고 전쟁의 아픔도 겪었고요. 소피아가 신나게 이야기하자 어머니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 나라 언어도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한글을 처음 본 순간 소피아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언어들과 달리 한글은 규칙적이고 아름다웠거든요. 이건 정말 과학적이야.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원리를 알게 된 소피아는 더욱 감탄했습니다. 소피아는 혼자서 한글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점점 단어를 익혀나갔죠. 인터넷에서 한국어 학습 자료를 찾아가며 매일 몇 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표현들을 익혀갔어요. 어머니는 딸이 한국어 공부에 빠진 모습을 보며 걱정 반 기대 반이었어요. 소피아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에 몰두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데 혹시 너무 깊이 빠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소피아의 눈빛은 전과 달리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소피아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끈끈한 인간관계 등이 조지아 문화와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신기해. 이렇게 먼 나라인데도 우리와 비슷한 점이 이렇게 많다니. 2016년 19살이 된 소피아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트빌리시의 한 여행사에서 한국어 통역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당시 조지아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한국과 조지아 사이의 관광 교류가 늘어나면서 통역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면접장에 들어서자 면접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어린 친구가 정말 한국어를 할 수 있을까? 소피아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난 2년간 매일 같이 공부한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피아가 유창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시작하자 면접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에서 온 소피아입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조지아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 발음이 정말 자연스럽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혼자서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보면서 공부했고 인터넷 강의도 들었어요.
소피아의 대답에 면접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간단한 통역 테스트를 해볼까요? 면접관이 조지아어로 복잡한 문장을 말하자 소피아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관광지 소개부터 역사적 배경까지 완벽한 통역 실력을 보여줬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소피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월급 조건이었어요. 조지아의 평균 월급이 1000라리 정도였는데 소피아가 받게 될 월급은 2만 라리였거든요. 무려 2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워낙 드물다 보니 이런 파격적인 대우가 가능했던 거죠. 정말인가요? 소피아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 면접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정말 어려웠거든요. 소피아 씨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저희도 기쁩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소피아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소피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부르자 어머니가 놀라며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하게. 엄마, 이거 봐요. 소피아가 월급 봉투를 보여주자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 내 월급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만 라리라는 금액은 교사인 어머니가 1년 반 동안 받는 월급과 같은 액수였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우리 집도 새로 꾸미고 엄마한테 좋은 옷도 사드릴 수 있어요. 소피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견하구나. 혼자서 이런 일을 해내다니. 어머니는 딸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어머니는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2019년 겨울 여행사일이 한창 비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소피아는 평소보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도 잘하는데 정작 한국에는 가본 적이 없네. 3년 넘게 한국어 통역 일을 하면서도 정작 그 나라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동안 한국 드라마와 예능 그리고 한국 관광객들을 통해서만 보던 그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소피아는 몰래 항공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여행하고 오면 되겠지? 그 정도면 엄마도 괜찮아 하실 거야. 하지만 막상 여행 계획을 세우려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혼자 그 먼 나라까지 가는 것도 걱정이었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동안 소피아의 월급으로 생활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딸이 유일한 의지처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 여행을 다녀오고 싶은데 어떨까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어요. 얼마나 갈 건데? 한 달 정도요. 금세 돌아올게요. 그동안 벌어둔 돈도 있고 엄마 생활비도 충분히 남겨놓고 갈게요. 어머니 태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보여준 열정을 알고 있었지만 혼자 그 먼 나라까지 가는 것이 걱정되었거든요. 소피아야, 정말 한 달만 갈 거야? 그리고 혼자서 괜찮겠어? 네, 엄마. 약속드릴게요. 한 달 후에는 꼭 돌아올게요. 그리고 한국어도 잘하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어머니는 딸의 여행을 허락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막겠니? 다만 조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소피아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기뻐하며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며칠 후 소피아는 몰래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표를 손에 들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국을 직접 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과연 혼자서 낯선 나라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출발 전날 밤 소피아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정말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안부 전화드릴게요. 소피아야, 조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아픈 곳은 없는지 자주 확인하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2020년 2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소피아는 말했어요. 엄마, 한 달 후에 만나요.
그동안 건강하세요. 한국에서 좋은 것들 많이 보고 와서 엄마께 들려드릴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그때는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소피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화면으로만 보던 한국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공항에서부터 한국에 발달된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네.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도 더 멋져.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소피아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잘 정비된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지아와는 정말 다르구나.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야. 서울에 도착해서 명동과 강남을 둘러보며 소피아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와 편리한 교통 시스템에 놀라워했어요.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이렇게 잘 터지다니. 그리고 5분마다 지하철이 와. 조지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카페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노선을 확인하고 QR코드로 결제하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정말 디지털 강국이구나.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네. 소피아는 매일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한국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고 각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하기 시작했거든요. 설마 한 달 여행이 이렇게 될 줄이야. 소피아는 당황했습니다. 항공편들이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고 조지아 정부에서도 자국민들에게 귀국을 권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떻게 하지?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매일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면서도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엄마,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항공편이 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예약했던 항공편도 취소되었고 새로운 표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한국어 실력 덕분에 작은 일거리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조지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번역 작업도 하게 되었죠. 그래도 다행히 한국어를 할 수 있어서 여기서 생활할 수 있구나. 예상치 못한 장기 체류가 시작된 거였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소피아는 한국인들의 친절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마트에서 물건을 찾지 못하면 직원들이 직접 찾아줬어요. 외국인인 나를 이렇게 도와주다니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야. 어느 날 홍대 근처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한국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외국인이세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점점 깊어졌고 둘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어요. 정우라는 이름의 그 남성은 소피아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지아에서 혼자 한국어를 배웠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외국어 배우는 게 어려운데 존경스러워요. 소피아도 정우의 따뜻한 성격에 호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줄 몰랐는데. 코로나로 시작된 예상치 못한 한국 생활이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어느 봄날 정우와 소피아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둘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피아야, 조지아로 언제 돌아갈 거야?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년 넘게 함께 지내면서 둘의 관계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거든요. 글쎄요. 아직 항공편도 불안정하고 여기서의 생활도 나쁘지 않아서요. 소피아가 대답하자 정우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정우는 소피아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소피아도 정우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정우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국 생활이 외롭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둘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마음은 통했거든요. 며칠 후 토요일 아침 정우가 갑자기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피아야, 지금 어디야? 나랑 잠깐 만날 수 있어? 저 집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나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대충 트레이닝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가벼운 만남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우를 만난 소피아는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응, 소피아야. 나 결정한 게 있어. 정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우가 소피아의 손을 잡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피아야, 우리 결혼하자. 소피아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진심이야.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여기서 함께 살자. 내가 너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저희가 사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소피아가 당황해하자 정우가 말했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하지. 지금 동사무소 가자. 오늘 혼인신고하자. 지금요? 이 옷차림으로요? 소피아는 자신의 트레이닝복 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색 후드티에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거든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이런 차림으로 해도 될까요? 옷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화려한 드레스나 턱시도를 입는다고 해서 사랑이 더 커지는 건 아니잖아. 정우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본 소피아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엄마께는 뭐라고 말씀드리죠? 나중에 엄마께 정식으로 인사드릴게. 지금은 우리 둘의 마음이 중요해. 소피아야, 나는 정말 진심이야. 정우가 소피아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하자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정우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둘은 손을 잡고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트레이닝복 차림의 신부와 청바지, 차림의 신랑이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독특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하면서 정우가 말했어요. 소피아야,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야.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자. 네, 정우 씨. 아니, 이제 남편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소피아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서 소피아는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했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물었어요. 정말이야? 갑자기? 그 남자가 누구야?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1년 넘게 만났는데 저를 정말 사랑해주세요.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아야, 너무 갑작스럽다.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죄송해요, 엄마. 저도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는 놀라긴 했지만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듣고 점차 마음을 놓았습니다. 소피아야,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곧 조지아에 같이 가서 인사드릴게요. 엄마, 축하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소피아는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이 모든 게 현실인가 싶어요. 결혼 후 소피아는 한국과 조지아의 문화 차이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식 문화의 차이는 정말 놀라웠어요. 정우 씨, 조지아에서는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계속돼요. 매일 전통 춤추고 노래하고 축제처럼 해요.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밤새도록 파티를 하죠. 일주일이나? 여기는 보통 30분 정도면 끝나는데. 정우가 놀라며 대답하자 소피아도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결혼식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소피아는 한국의 장점들을 하나씩 발견해 갔습니다. 특히 IT 인프라에는 정말 감탄했어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음식 주문하면 30분 만에 와요. 조지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리고 앱으로 택시도 부르고 은행 업무도 처리하고 정말 편리해요. 대중교통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철이 5분마다 와요. 시간표를 외울 필요도 없고 늦을 걱정도 없어요. 그리고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다 탈 수 있고요. 소피아가 신나게 이야기하자 정우도 뿌듯해했어요. 우리나라 좋은 점들을 내가 알아봐주니까 고맙네.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병원 예약도 인터넷으로 하고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해요. 조지아에서는 병원 가는 게 정말 큰일이었는데 여기서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화장품과 뷰티 산업에 대해서도 소피아는 놀라워했습니다. K-뷰티 제품들이 정말 좋아요. 피부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우수해요. 조지아 친구들한테 한국 화장품 선물로 보내주면 모두 좋아해요. 어느 날 고향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는데 조지아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소피아야, 너 지금 삼성 핸드폰 쓰지? 응, 맞아. 우와, 나도 삼성 핸드폰 써. 한국 거야. 친구가 자랑스럽게 핸드폰을 화면에 보여주며 말했어요. 정말? 조지아에도 삼성 제품이 인기예요? 소피아가 물으니 친구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여기서 삼성 핸드폰, LG 전자제품 정말 인기 많아. 한국 브랜드라고 하면 다들 좋아해. 길거리에서 만난 조지아 아저씨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피아가 정우와 함께 조지아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아가씨, 한국 사람이에요? 아저씨가 정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제 남편이에요. 아, 그래요? 저 현대차 몰아요. 한국 차 정말 좋아요.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우 씨,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를 정말 신뢰해요. 현대차, 기아차 정말 많이 보여요. 소피아가 설명하자 정우는 신기했어요. 정말? 그런 줄 몰랐는데. 가장 귀여웠던 것은 조지아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정우와 함께 트빌리시 거리를 걸을 때 아이들이 다가와서 여보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한국어는 그것밖에 모르지만 한국 사람에게 인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귀여웠죠. 안녕하세요. 정우가 웃으며 대답하자 아이들이 신나서 박수를 쳤어요. 한국 사람이 우리말 할 줄 안다. 아이들이 조지아어로 신나게 떠들자 소피아가 통역해줬어요. 한국 사람이 조지아어를 할 줄 안다고 신기해요. 소피아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줄 몰랐는데 신기하네. 정우가 말하자 소피아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을 좋아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소피아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정우 씨,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소피아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더욱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런닝맨을 보고 웃었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유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소피아는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잘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심했어요. 소피아야,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기뻐. 그런데 가끔은 고향도 그리워하지? 물론 그리워해요. 하지만 지금 제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새로운 꿈도 있어요. 한국과 조지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소피아가 대답하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자랐구나. 꿈도 더 커졌고. 정우와 함께 미래 계획을 세우면서 소피아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나중에 조지아에도 가보자. 내 고향을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엄마께도 한국에 오시라고 해볼게. 좋아. 언젠가 꼭 가보자. 소피아 고향이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해. 정우의 따뜻한 대답에 소피아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한국어 강사로도 일하게 되었어요. 조지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어느 날 밤 소피아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그때 런닝맨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운명이었나 봐요. 소피아가 중얼거리자 정우가 물었어요. 뭐가? 제가 한국어를 배운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요.
만약 그때 런닝맨을 보지 않았다면 당신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네. 우리의 만남도 기적 같은 일이야. 조지아와 한국, 이렇게 먼 나라의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다니.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날 소피아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조지아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에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소피아는 오랜만에 일기를 써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과거에 외로웠던 내 모습은 이제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지금이 너무 좋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그날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소피아는 카메라를 향해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세종대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문자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모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언어는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소피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을 딛고 일어선 한 소녀의 용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소피아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한국과 조지아를 잇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